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올 들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역전쟁 등으로 전 세계 증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G20 국가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1%가량 올랐는데요. 자, 그 가운데 브라질 증시가 11% 올 들어서 기세 등등하며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러시아, 4위가 사우디, 5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신흥국 증시가 더 양호한 성과를 올해 들어 내고 있죠. 자,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자원부국의 증시 상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업종별로 보면 이 IT 가장 약진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1분기 이제 마무리되면서 좀 더 글로벌 증시 힘을 내길 바라고요. 자, 최근에 한중 관계의 해빙 모드가 돌아서면서 화장품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며 역시 화장품주에 대한 이 수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네요. 특히 이 아모레퍼시픽은 이 퍼 28배 수준으로 2015년 초로 회귀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자, 올해 SD생명공학의 경우 2세대 마스크백 신흥 강자로 평가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껄끄러움 때문에 장바구니에 넣지 않았던 K뷰티의 브랜드의 판매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고 이 관심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오늘 월요일 좀 눌려가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감탱 출발합니다. 부자들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암정스타 최용화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에 머니투데이가 특집 기사를 담았는데요. 네. 왜 그 대기업들의 사회 이사는 네. 골프 치고 뭐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출근하고 거의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고 꼬집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산모작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거수기가 사회이사의 이 명함이 갈린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차지하려는 자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노골적인 성탁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머니투데이 리포트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 살펴볼까요? OCI 최근에 주가가 좀 흐름이 아주 뛰어나지는 못한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뜻밖의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해 OCI가 좀 약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OCI가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지금 네. 횡보를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할 상승이 없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국 쪽에서 수요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아니라 조금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양광의 발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CI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단기적, 특히 뭐 1분기, 2분기 정도의 실적은 저희가 좀 우려할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조금씩 매수 시점으로 보기에는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긴 좀 어렵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OCI의 1분기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뜻밖의 중국의 수요 부진이 OCI 주가에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기자 분석이 되네요. 자,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얘기를 하는 주간 증시 전망, 오늘 첫 번째 기사로 꼽아봤습니다. FOMC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컴백, 이번 주에 지켜질 수 있을까? 자, 결국
코스피 2,500을 탈환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주간 증시 전망을 보면 3월에 FOMC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제 코스피의 전망 추정치가 약 2,450에서 2,550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550을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래에서의 2,500을 이탈할 가능성, 계속 이탈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3월의 FOMC와 별개로 이 트럼프발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도 증시 상단의 제약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이 3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지켜질 수 있을까도 핵심 이벤트입니다. 자, 증시 이번 주에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상태에서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뭐 이 상태로 뭐 조정 받아가지고 2,300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앞에 보시다시피 2,450이라는 선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런가요? 예. PER 이제 8.8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저희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이하로 빠지기엔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G20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눈치 보기 장세는 뭐 여전히 지속이 될 것 같지만 뭐 하방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가기에는 그조차도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관망 시점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2주 뒤 정도부터는 좀 점차적인 우상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이 기사가 머니투데이의 이 핵심 기사가 3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 경제인들,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콜마가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했죠. 거금을 들여 약발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체하면 어쩌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인수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한국콜마는 우리나라의 ODM 기업 중에 1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CJ 헬스케어를 인수함으로써 1조 3,100억 원을 들여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매출 추이를 보면 한국콜마와 CJ 헬스케어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흐름이네요.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한국콜마는 제약사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 대상 제약사를 모색해 왔습니다. 자, 이번 CJ 헬스케어 인수로 한국콜마는 종합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자, 시너지가 무한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 인수 차입금에 대해서 주가 부담 요인으로 계속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차입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역사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되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큰 M&A를 진행을 했을 때는요, 이 경기적인 뒷받침이 탄탄하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 비용만 매년 300억 정도의 현금 유출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순차입금 규모도 지금 작년 말에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9,800억 정도로 순차입금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거의 완벽하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국콜마가 갖고 있지 않은 제약 부분을 CJ 헬스케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1, 2년 정도 만약에 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거나 혹은 뭐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는 재무적인 구조가 상당히 좀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까 말까 약간 부정적 검토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차입금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부담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만 재무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확신을 하고 비중을 뭐 50%, 60% 이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구나. 혹시나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유상증자까지도 각오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각오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함께한다는 마인드로 장기 투자 정도 하실 분들에게만 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적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의 화장품과 CJ 헬스케어의 제약사의 시너지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또 다른 기사는 지금 주가가 한국콜마가 8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10만 원 이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3대 의무를 넘어라.
중국 관광객 회복, 그다음에 앞서 얘기하신 재무 부담, 그리고 합병 시너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10만 원의 넘사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 좀 볼게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20% 넘게 오르더니 지금은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남광토건인데요. 남북경제협력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북미 정상회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증권업계는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연간 80조 원의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례로 북미 정상회담 소식 이후 남광토건의 주가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꼭지일까요? 아니면 좀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남강토건을 저희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대신 이제 다른 건설주들은 그래도 조금 더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강토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 좀 테마주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재무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남강토건 워낙에 이제 매수세가 세고 5월 달까지 그 남북 간의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가 30%에 달하는 현재 시점에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차라리 현대건설과 같은 어떤 좀 재무적인 이슈가 좀 충분한 상태에서 과거에 이제 북한의 건설을 지었던 경험이 있었던 종목들로 좀 접근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목관계 개선에 건설주의 향방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남광토건 급등한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